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미국이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4%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한 3% 정도 되는 거죠. 미국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반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4%까지 끌어올리면서 지금 사실 미국이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금리 상단을 우리가 한 5% 정도로 봤을 때 더 이상 강달러,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강달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금리가 1%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따라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점점 이제 금리의 어떤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주변국들의 강달러가 좀 이제 약해지면서 주변국들에게 다시 이제 투자가 되는 상황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같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하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기초자산이 튼튼한 거죠. 기초자산이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잘 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미국이 강달러가 되면서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 정도까지 올랐죠. 144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1300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금리를 이제 더 이상 공격적으로 올리기 좀 쉽지 않은 거죠. 다음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한 번에 0.75로 올리면 4.75까지 올라가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목표는 사실은 이거죠. 물가와 경기 중에서 지금 물가를 택했습니다. 왜냐면은 물가가 너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한 8.2까지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7.7%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7.7까지 떨어졌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 경기를 망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억제하고 있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는 좀 쉽지 않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는 이제 올렸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 과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투자 방향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대가 큰 거나 작거나보다는 그냥 꾸준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 수준이면은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 6%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한 10% 정도 될 거고요. 신용 대출은 한 12%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용이 좀 낮으신 분들은 15% 이상으로 돈을 빌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예금을 6%나 주고 거기다 빚을 내기 위해서는 10%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유동자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동자산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대중에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중에게 자본을 조달하는 그런 여력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 흐름이 빵빵한 주식들은 이러한 시기에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버티겠죠. 떨어지는 게 방어가 되는 거죠. 떨어지는 게 방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돈을 잘 버니까 뭐 금리가 올라가도 물론 과거만큼의 어떤 수익은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옆으로 쭉 버티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실적이 나는 기업들이 버티고 있을 때 실적이 나지 않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죠? 하나, 둘, 셋씩 다 파산이 되겠죠. 최근에 실제로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납니다. 지금 코인 거의 3대 거래소라고 하죠. 코인 3대 거래소가 이제 파산을 하고 코인 시장이 이제 파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금 흐름이 나지 않는 기업이 고금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씩 파산을 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달인데 12월에도 미국은 아마 또 금리를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기선을 제압하겠죠. 탁 잡아서 물가를 빨리 확 떨어뜨리고 싶겠죠. 그래서 금리도 올릴 거고, 그리고 아마 이 기간이 이제 물가가, 연준의 목표는 심플합니다. 지금 7.2 상황에서 7.8에서 7 정도 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2%까지 떨어뜨리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진 않겠지만 옆으로 쭉 끌고 가겠죠. 그럼 고금리 상황이 옆으로 쭉 가게 되면은 결국은 현금 흐름이 나는 기업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현금 흐름이 나지 않는 기업은 하나 둘씩 시장에서 퇴출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럼 앞으로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시장을 뭐 여유 있게 지켜보면 좋습니다. 여유 있게 지켜보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현금 흐름이 빵빵하다라는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서요. 근데 대신에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높다. 빚이 더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 비용이 급증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당분간 고금리 시장이 지금 지속이 될 것이고 고금리 시장이 지속되면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버티다가 결국 올라갈 것이고 현금 흐름이 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은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면은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없고 뻔해 보이는 주식들이 지금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이러한 시장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